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81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이고요. 네, 저는 주로 말을 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전 이제 뭘 맡았는지 모르겠는 호염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거라서 벌써 5월 11일인데도 불구하고 5월의 첫 방송이 돼버렸고요. 후원자 명단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페이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박재권님, DG님, 지우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엄기성님, 윤님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짧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한 4월에 첫 주에 방송하고 지금 방송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모이기도 좀 힘들고 각자 일정도 좀 바쁘고 그래서 또 못 모인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모였죠? 지지난주에 모였죠? 네네. 저녁을 먹으면서 회식을 한번 네. 했죠. 이대로 그만둘 거냐 뭐 이런 대책 회의를 한번 했고 회식을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2주마다 한 번씩 해보자. 네. 네, 정기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 앞으로 최대한 2주 일정을 지켜가면서 해볼 예정입니다. 사람이 좀 적더라도. 네. 네. 오늘도 원래 4명으로 예상했는데 3명으로 줄었지만 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것도 그동안 우리가 이걸 제때제때 못했던 이유가 날짜가 매일 바뀌니까로 그때 생각이 된 점도 있어서 아예 네. 고정하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이 뭐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2주마다 매주 한 번은 2주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고 근데 뭐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뭐 게스트를 모신다거나 그러면 게스트한테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그쵸.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군요. 네. 기본은 저희의 타겟은 2주마다 목요일 저녁 한 이 시간쯤 시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네. 이 시간쯤 해볼 예정. 시간쯤 하게 될 거. 목요일로 일단 일정은 저희가 다 네네 그렇죠. 네, 반복 일정으로 잡아놔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7시가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퇴근 시간이라 막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쉽지 않더라고. 시간은 뭐 그냥 그쵸. 그런 걸로. 네. 저희가 그동안 안 모이려고 한 건 아닌데 거의 매주 사실 얘기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매주에 그걸 정하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무슨 되시는 일이 분? 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언제 하고 딱 하면 안 맞아. 치질 않네. 아니면 딱 둘만 겹치네. 네. 둘이 할까? 그러다가 에이 하면서 계속 못 하게 되는데 그죠. 이제 네. 그게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이러다는 못 하겠는데 이런 맞아요. 그렇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게 확실히 다 각자 약속을 잡다가 이걸 잡으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모두가 약속을 여러 시간대에 잡으니까 그리고 저는 목요일 날 저녁에 돼요 했다가 저희끼리 또 합의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데 누가 목요일 날 저녁에 볼래? 그래? 저녁에 할 수 그죠. 없어. 선약이 이렇게 되면 잡히죠. 정해졌는데 저 목요일 날 저녁에 안 되게 됐어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아예 미리 잡자.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게 뭐 그렇죠. 좀 삶이 엄청 바빠진 건 아닌데 네. 각자 또 뭐 회의도 있고 뭐 올해부터 출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딱 겹치는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뵐 수 있기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면 행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AWS 작년부터. 서밋도 이제 올해부터 대면 행사를 해서 다녀왔는데 혹시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둘째 날만 갔었어요. 둘째 날만. 네. 좀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예전에 예전에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서밋? AWS 서밋이요? 네,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하는 서밋 거? 제가 후드가 있더라고요. 오. 집에. 오. 근데 사실 이게 행사 AWS 많잖아요. 서밋 말고도. 그래서 서밋이 큰 행사라는 걸 제가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많은 계속 열리는 행사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했던 네. 것 같고 네. 누가 뭐죠?
저희 팀에 한 명 발표를 하셔가지고 가야지. 그러고 신청은 그냥 해놨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거 되게 큰 행사네. 이렇게. 그러니까 첫날 알았던 것 같아요. 첫날 저는 그냥 안 가고 출근을 했는데 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엄청 큰 행사잖아. 사람 이렇게 네. 많아? 이렇게 약간 생각하면서 거기 얘기로는 2만 명이 신청해서 1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 엑스포? 예전에도 엑스포란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엑스포란 말을 작년 리인벤트 가서 리인벤트가 따라하는 리인벤트에서 그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리인벤트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리인벤트가 하는 걸 보고 네. 서밋이 저도 예전에 갔을 때 서밋은 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한 2,000명, 3,000명 물론 그 정도 많지는 한 그리고 참석자들 선착순으로 후디도 나눠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런 행사였다면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점심 도시락 주는 것도 비용을 아껴야 되는 느낌이 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호텔 느낌의 도시락을 주셨거든요. 나 그런 거 먹은 적 있어요. 네. 그 그랜드 볼륨에서 네, 다 맞아요, 먹었다고. 맞아요. 나 그거 왜 먹었지? 나 먹은 적. 근데 이번 런치박스가 질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샌드위치랑 과일이랑 샐러드 이런 거를 좀 담아주셨거든요. 근데 10,000명 못 주죠. 예, 10,000명 못 주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엑스포 우리 서밋도 원래 엑스포란 말을 썼나 했는데 예전 규모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왜냐면 코로나 때 안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했나? 약간 네, 온라인으로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보통 이제 그랜드 볼륨 삼성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엑스 그랜드 볼륨이 있고 네. 보통 이렇게 코너 꺾으면 그 긴 통로에 이제 A1, B1이 등록대가 있죠. 있는데 보통 제가 갔던 일단 서밋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랜드 볼륨 사는 사람은 그 옆에는 뭐 딴 걸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거기까지 잡아서 거기를 엑스포 공간으로 쓰더라고요. 네, 저쪽으로 역으로 삼성역으로 가는 그 관 큰 거 하나. 네. 네, 그 관 이름은 모르겠어요. 비관이에요, 거기가. 네, B관. 네. 그래서 항상 거기가 근데 보통 그런 박람회 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박람회 그런 가지고 용도니까. 뭐 유아 뭐 이런 거 할 네, 때도 있고 맞아요. 막 건담 하면 저희 갈까 막 저게 재밌겠는데 그쵸, 막 그쵸.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생활 관련 이번에는 박람회 같은 거 많이 거기까지 있어요. 잡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여기까지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이번 말고 그 직전 대면 서밋 네. 거기 때부터 엑스포가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그땐 제가 느낌이 안 갔을 있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엑스포 하니까 또 나름 재미는 있더라고요. 다양한 업체들이 보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리인벤트에서의 엑스포는 좀 평소에 이름으로만 들어봤던 오픈소스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기업들도 좀 이름으로만 들어봤던 뭐 예를 들면 슬랙이 국내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슬랙 부스를 만나. 그럼 너무 반가운 거죠. 갔는데 슬랙 배지도 주고 슬랙 양말도 줘. 네. 많이 신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평소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근데 얘네도 AWS 리셀링을 한다고? 이런 뭐 예를 들면 NDS 농심에서 리셀링을 한다고? 농심의 자회사가? 이런 거. NDS가 농심 자회사예요. 네, 농심 자회사인데 데이터 시스템이 뭐 정보통신 이런 네, 거 뭐 붙여서 정보통신이겠죠. 근데 그런 데서도 하고 뭐 또 교보정보통신 이런 곳에서도 AWS 리셀링 한다고 하고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회사들 보는 좀 파이가 커졌나 보네. 네. 신기함이 있었고 그런 회사들 보면서 전 느낀 게 저 회사들이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리셀링을 시작했을까 아니면은 모 회사의 AWS를 자기네가 계약을 그럴 가능성도 대행하다가 이제 다른 것도 해볼까 이렇게 발을 넓힌 건 아닐까. 물론 농심이 AWS를 헤비하게 쓰는 것도 신기하긴 네, 하지만 신기하죠. 약간 그렇죠. 인프라 미덥에서 농심 엔지니어 분이 한번 나와서 발표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겠다. 거를 클라우드로 돌리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아무래도 공장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용도의 쪽으로. 완전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흥미로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어디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IT 기업이 아니니까 제조업 거기서 기반이니까.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사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심에서 IT 뽑아야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뭔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도 해야 되고 맞아. 실제로 결과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뭐 NDS요? 네, NDS. 그래서 일부러 약자했었나? 닌텐도 아. 듀얼 스크린인가 저는 좀 재미있었던 세션이 교보정보통신이 아니고 교보 본사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추진하는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이 나와서 이제 1년간의 성과랑 이런 것들 발표를 하셨고, 뭐 데이터랑 이런 것들 연동해서 이제 머신러닝도 하고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좀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출판계에 있다 보니까 교보가 뭔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들어봤고 좀 재미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판사들도 그렇지만 그 서점도 결국은 재고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러면서도 팔고 싶을 때 재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 그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다 그걸 MD가 감으로 하는 거죠. 이 뭐 예를 들면은 최 사장님이 새로운 책을 내. 그러면은 옛날에 지대넘냐시 어떻게 팔렸지? 팔렸나? 첫 달에 1,000권 팔렸네? 그럼 요번에 1,000권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최 사장님이 뭐 방송에 나왔어. 그럼 좀 덜 팔리겠네? 2,000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데이터로 네, 데이터 기반으로 좀 해서 그걸 해서 이제 좀 성과를 보는 중이다. 아직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이만큼은 줄였어요.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한 60% 재고 정도를 줄일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까지는 들었어요. 사실 직감보다 훨씬 낫죠. 네, 훨씬 나을 것 아무래도. 같아요. 그리고 그 직감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 은퇴하거나 뭐 이랬을 그쵸, 때 그쵸. 진짜 회사의 자산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그게 약간 좀 민감한 게 수도 있지만 저도 그냥 트위터 같은 데 봤을 때 옛날에 보면 이제 대형 서점들이 그런 재고를 다시 출판사에 네. 보내요. 전시했다고 네. 한다고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자기네가 사갔던 재고를 다시 절로 보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네네.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약간 딴 얘기로 넘어가면 도서시장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출판사가 서점에 넘길 때 위탁하니까. 서점이 팔리면 그때 돈을 줘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약간 외상처럼 넘겨주고 사가서 파는 게 아니라 네. 그 판매하는 권한을 위탁하는 약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탁 판매 시스템이라서 그런 관행이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대형 서점들은 위탁만 하지 않고 일시불 지급하고 사가는 것도 하거든요. 근데 그 책들도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요? 위탁됐도 했는데 이건 내가 너한테 또 좋은 일 시켜줬으니까 반납도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또 가서 또 사가니까. 네. 근데 갑자기 얘기가 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재고 예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왔다가 가는 것도 근데 저는 재고 예측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요즘에는 그 최대한 택배를 안 쓰려고 해가지고 교보에서 이제 바로 드림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책을 계속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을 때 문제예요. 없으면 이제 막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거냐 아니면 알라딘을 갈 거냐. 근데 이제 선택지가 알라딘 중고 서점으로 네. 배송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아마 엄청 크게 예측이 실패하니까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1,000권을 그쵸. 샀는데 예를 들어 100권만 남았어요. 1,000권을 샀는데 100권 남았으면 일단 반납 안 할 거란 말이죠. 요거 팔아보자. 계속 팔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1,000권을 샀는데 900권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고 싶어지는 거겠죠. 대형 서점 입장에서.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다녔던 출판사의 경험으로는 네. 그 정도로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작동하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잘 작동했던 것 같고 진짜 악성 재고 있잖아요. 네네. 막 2년이 지났는데 안 팔려. 10권이 남았는데 안 팔려. 이런 거. 이런 그런 것들이 것만. 주로 이제 반납 대상이 되죠. 그 얘기가 생각나요. 제가 그거를 그때 좀 깜짝 놀랐던 게 좀 유명한 책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이런 네, 것처럼 네. 뭐 IT의 명저 같은 게 그게 어떤 대형 서점에 10년간 있어서 초판이 초판이 네, 테이프 네. 표지도 테이프 막 넘겨봤으니까 너덜너덜해진 게 10년 만에 맞아. 출판사로 돌아온 그쵸. 걸 이제 올렸던 걸 내가 트윗에서 보고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제가 생각하던 그 재고하고도 완전 다른 책. 근데 이거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 되게 반가워하셨잖아요. 물론 이 책은 우리 출판사 내부에도 없는 책이라서 그렇죠. 반갑다. 초판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감성이고 약간 아니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 이거는 사실 뭐 재고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빌려서 신경 맞아, 쓰다가 돌려준 것 같은. 당연하게도 반납을 하면 돈은 토해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약간 부분 그때 약간 그 부분은 충격을 받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돈이 많지 않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사긴 사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전시품을 많이 찾아다니고 리퍼 말고 그냥 그냥 그 매장에서 전시하면서 아, 네. 사람들이 다 쓰고 뭐 하고 한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도 이미 좀 많이 깎여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거의 60% 정도 할인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쵸. 실제로 반값보다 싸게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찾아서 사곤 했었는데 그런 책이야말로 진짜 오히려 출판사가 그렇게 팔아야 되는 왜 반품하지? 그때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오히려 또 그래서 아마존이 그 좀 출판 관행을 미국에서 미국은 사실 위탁 판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량으로 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인을 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존 가면 할인을 하니까 더 아마존으로 몰리고 그래서 약간 독점처럼 그래서 이제 정가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정가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네, 유통이 너무 힘을 가지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래서 너무 그것도 많이 방송에서 넘어가네.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킨들이를 가서 네. 그거 할 때 싸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제가 알기로 아마존 외에서 모여서 니는 너무 싸게 판다. 뭐 12불에 팔아야지 왜 10불에 팔아. 이거를 해서 뭐 붙었어요. 아 공정거래처럼. 네, 근데 미국 법무부가 아마존 말고 얘네를 독점 가격 단합으로 얘네를 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라졌는데 그때 아마존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네. 독점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지 가격이 싸지는 독점은 처음 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소비자한테 좋은 거지 이게 왜 독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했죠 다들.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무부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반대로 저쪽을 때려서 좀 억울하게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네. 저쪽이 하고 이쪽이 오히려 괜찮아. 네. 반센 노블스나 뭐 네. 이쪽 기존 전통 서점 시장이 다 그래서 그래서 왜 아마존이 독점인가를 그 논문으로 쓴 게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거 법무 수장인가 뭐 그거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오. 무슨 박사님? 네. 그 사람이 썼다는 아마존 독점이 책 관련된 거였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독점하는가를 논문으로 했는데 그 예시가 아마존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게 해가지고 독점을 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독점과 다르다 이제. 네. 네, 저것도 독점이다. 우리 제약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을 쓴 것 같더라고요. 한 20대 후반에 썼다는 것 같던데. 지금도 아마 되게 어릴걸요, 그분. 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네요. 네. 아마존까지 한번 쭉 다녀왔고 AWS 여러분 서밋 29배 논문을 어떻게 보면 써야 다시 이야기가 돌아왔네요. AWS 그렇죠. 아마존. 서밋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이번에 세션은 안 듣고 보통 언젠가부터는 세션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또 한국 서밋은 리인벤트 다녀온 분들이 듣기에는 새로운 소식이 별로 없어요. 좀 그렇기도 네. 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같이 저는 이제 특정 산업에 관심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팀에 발표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발표만 들어야지 했는데 좀 아마존 서밋이나 딴 데 처음 봤어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내가 딱 1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누구랑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다가 이제 저 가야 돼요. 그리고 싹 가서 딱 갔는데 만석입니다. 네. 그래서 만석이 오면 입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입석도 이미 꽉 찼어요. 근데 사진 봤는데 옛날에는 앞에도 앉고 가운데도 앉고 앉히려면 앉죠. 네.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그냥 열어놓으면 뒤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다가 잘 그렇죠, 안 들린다 그렇죠. 그러면 가고 그냥 그랬지. 입구에서 막는 건 없었는데 네. 그것도 린벤트에서 배웠나? 네. 좀 빡빡해졌더라고요. 거기서 딱 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뭐야? 약간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정부가 뭔가 그 가이드하는 방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세션 네. 뭐 예를 들면 키노트 끝나면 사람들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제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AWS 그 스텝이 아니고 코엑스 스텝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게 작년 참사 이후로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얘기도 네, 저도 하는데 이유는 솔직해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세션도 결국 못 듣고 뭐야? 저는 이제 일찍 갔으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들었고 그때 보면 이제 추가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한쪽 통로만 채워서 앉게 하고 중간이랑 다른 쪽 통로는 못 채우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도 다 앉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앞에도 앉죠. 네. 발표자 앞에 따라라라 거기다 3줄 정도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튼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 인프콘 갔을 때도 느꼈고 요즘도 올해도 온라인 행사, 오프라인 행사 자주 열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출근을 안 하니까 출근 안 하는 날 있으면 안 가거든요. 굳이 그죠. 나가기도 좀 귀찮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오랜만에 갔는데 작년에도 좀 느꼈지만 확실히 좀 멤버가 달라졌다는 느낌. 확실히 남녀 성비. 성비도 그렇고 네. 젊어졌고 네, 그렇죠. 연령대도 옛날에는 그렇고. 이제 그래도 저도 뭐 고인물이니까 그런데 가면 막 이렇게 그래서 인사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랑 사람들이구만.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별로 안 왔나 아니면 어디 세션에 있나 이렇게 자주 안 마주치게 되고 그렇죠. 좀 이렇게 특히 부스 북박이에 있는 분들만 가서 좀 인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보통 되는 부스에 계시죠.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예전에 길에서도 많이 만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연령대도 확실히 젊어지고 좀 달라졌구나. 참석자가 많아져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마주치기가 확률 자체가 낮아진 걸 가능성도 그리고 크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이제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 사실 이거 AWS 서밋 한다고 해서 계속 물어볼까 말까 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데를 열심히 사실 끝나면 그냥 관심 있는 세션 녹화된 걸 보는 편이긴 하니까 저는 근데 혹시 그리고 지금 5분 정도 9분이나 듣고 계신데 10명, 예. 그 혹시 한두 분 혹시나 혹은 미래에 누군가가 이걸 들을 때 도대체 AWS 서밋 같은 건 왜 가는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근데 걸 세션 하나도 안 들으셨다면서요? 저는 워낙 많이 그 예전부터 많이 찾아다니니까. 근데 네네. 저는 약간 그냥 제 내피셜인데 네.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한참 열심히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거든요. 파이썬 가도 이 사람 있고 AWS 가도 이 사람 있고 좀 노드 그렇긴 가도 이 사람 하죠. 있고 맞아요. 이게 1000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500명이 여기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다음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하면 이거 가야지 이렇게 좀 하던 게 있다면 약간 코로나 끊기고 나니까 그때 가던 사람들은 뭐 이젠 또 굳이 뭐 이런 뭐 약간 있는 것 같고 최근 2, 3년 내에 이 바닥에 좀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첫 행사 같은 거죠. 그 전에는 다 유튜브로만 보고 맞아요. 강의만 보다가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좀 신선할 수도 있고 궁금하기도 맞아요. 하지 않을까. 그거 막상 오니까 재밌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더 나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하긴 생각. 오랜만에 오프라인 오프라인 내피셜이지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맞아요. 됐어요.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교수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대학들도 3년 동안 MT나 뭐 못했죠. 수련회나 이런 거 전혀 못 하다가 다시 하게 되니까 그 맥이 다 끊어진 거예요. 관행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어. 게임이 없어. 게임 안 네. 놈이 없어. 그러니까 OT라고 모였는데 다들 뻘쭘하게 뭘 앉아만 해야 있고 되는지도 뭐 모르겠고.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교수님들이 그나마 기억을 하니까 교수님들이 막 주도를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끊어졌어요. 실제로. 그렇죠. 사실 코로나가 한 번 참. 끊어지면 돌아오기가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좋은 방향으로 리셋되는 것도 좋겠다. 그것도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분명히 막 도움이 말술 될것 매기고 같고. 이런 거 그냥 그만하고 이제 네. 젊어지고 사람 많아지면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세션 자체는 왜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동양 파악하러 가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딴 채널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그렇죠. 따라서 욕구가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동양 파악,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랑 그것밖에 없다기보다 딴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뭐 예를 들어 요즘 제일 뭐 인프라에서는 뭐가 좀 대세인가, 뭐 람다 나왔다던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공부할 거와 안 공부할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10개 나왔는데 내가 10개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쵸, 들어보고 그쵸. 저건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10시간 공부한 다음에 가져왔으니까 그쵸. 하고 저거는 나는 안 써도 될 것 같다. 요런 그거를 내가 이제 30분 만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30분 그쵸. 만에. 네, 그런 거를 맞아. 하려고 주로 갔던 것 같아요. 승훈 저도 좀 비슷한데 저는 이제 파이콘으로 약간 이런 커뮤니티를 배웠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발표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심자니까 가서 들으면 다 재미있어. 운영하면서 겪었던 거, 뭐 그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겪었던 거 이런 것들 다 재미있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서는 이제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운영 경험도 다 반복이 되고 기술도 막 항상 새로운 게 나오진 않잖아요. 파이썬 뭐 새로운 버전이 매년 등장하나? 어쨌든 버전이 바뀌더라도 막 크게 달라지는 거 없기도 하고 그런 세션 한 번 들으면 끝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을 그 과거에 파이콘 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쌍방향 소통이 되니까 궁금했던 거 물어볼 수 있어. 네네. 나보다 경력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주고 혹은 뭐 그 사람도 내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네트워킹 이런 게 네트워킹이구나. 정말 재미있는데 정말 좋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연차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보람도 느끼고 그런 선순환이 좀 좋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이런 컨퍼런스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조금 조금만 미드업하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풀이 그쵸 뒤풀이 이렇게 끝나고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우리 치킨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뭐 의자 넣는 것도 이렇게 좀 좋아했고 도와주고 꼭 그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한 4, 50명 모이는 그런 미덕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이제 4, 50명이어도 진행자는 한 최고 한 5명은 넘거든요. 준비한 사람들은. 그쵸.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또 더 재밌죠.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이런 뭐 발표에 힘들었던거나 이런 그러다 친해지고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중에 아셨던 게 저분들도 그런 보일 때 있어요. 이렇게 쭈뼛 가긴 좀 아쉬운데 뭐 이러다가 갈게요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런 거 이렇게 남아 있어서 따라가면 재밌다. 맞아. 요즘도 통한지 잘 모르지만 너무 그 사람들 저녁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고생했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에 이거 뭐 잘못됐나 이거 좀 완전 좀 딴 얘기인데 했던 게 좀 세미나를 했어요. 좀 엄청 크게는 아니어도 하고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다 회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행사를 무료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 발표를 하고 발표 이득을 가져가진 않아도 뭐 소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닌데 치킨을 먹기 위해서 다들 10,000원씩을 내야 먹을 수 이거는 좀 이런 거는 어떻게 5,000원이라도 받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무료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좀 받는 게 낫지 않나. 결국 그러니까 대부분이 스폰서를 받는 거겠죠. 그렇죠. 네, AWS 서밋 얘기하다가 쭉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네요. 근데 뭐 커뮤니티 행사는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저는 재미있게 이제 관심 있는 관심사가 맞다면 많이들 가보시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많이들 그냥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시다 보면 또 모르는 사람인데 맨날 본 사람도 있어요. 그쵸, 또 그러다 보면 또 그쵸. 친해지기도 하고. 맞아. 네. 모르는 사람인데 맨날 봤던 스티브 잡스는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 현장에 가서 들으면 어쨌든 듣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봐야지 그럼 안 봐. 저도 안 봐. 맞아. 네, 그런 건 못 좀 봐요. 있죠.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유튜브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거를 더 깊게 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는데 새로운 얘기는 잘 안 듣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TV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프로 발견하듯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세션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괜히 듣는 기회 이런 게 좀 가면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서민 얘기는. 다음으로는 약간 몇 가지 단신들 더 들고 왔는데요. 얘기해 주시죠. 뭐 단신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애플이 에픽 게임즈랑 재판에서 이제 애플이 승소 거의 다 승소했어요. 10개 중에 9개를 승소했으니까
거의 다 승소했죠. 무슨 네. 재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반독점법? 반독점법. 네, 그러니까 미국 네. 애플의 이제 iOS의 앱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앱 스토어가 독점이다라는 걸로 에픽 게임즈가 건 거죠. 걸었는데 네. 이게 꽤 오래된 얘기.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3년. 그래서 아마 기억하신 분도 있었는데 포트나이트를 가지고 네. 애플하고 에픽 게임즈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애플 거기서 결제하면 30%를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네, 애플 네. 스토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플 스토어에 올라오면 무조건 결제를 30% 떼죠. 네, 예. 애플에서 해야 된다. 딴 걸 못하게 홍보도 못하게 제가 이걸 홍보도 못할 걸요. 유도도 못하게 했죠. 맞아요. 유도도 못하고 예. 요걸로만 해야 돼서 네, 네. 아는 사람만 웹에 가서 결제하고 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곤 했는데 그거를 에픽- 풀었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시작은 여기였죠. 아. 시작은 아마 제 기억에 순서로 보면 여기 포트나이트란 걸 붙으면 물론 시작은 아니고 시간 순서로 보면 이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딴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발동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아마도 포트나이트가 인기가 그때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한창 높으니까 네, 아마 네. 에픽 게임즈도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붙으니까 아마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잘라버렸을 거예요. 앱을. 네, 앱을 내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소송이 이제 시작됐군요. 붙어서 이제 아마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재판이. 그래서 한 번은 그건 났어요. 이제 결제 강제하면 그러니까 유도도 안 돼 그런 거 안 된다. 아. 유도해도 된다. 미국에서도 그거는 이제 전에도 이미 났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얘는 맞아. 맞아. 해도 돼. 이걸 막는 건 너무하지. 요거만 에픽 게임즈가 이기고 네. 이게 재판이니까 이게 건별로 다 모르니까 그쵸. 10개인데 요 하나만 에픽 게임즈가 이기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애플이 이겼어요. 네, 반독 좀 아니다. 괜찮아. 약간 애플 iOS 괜찮네. 뭐 이렇게 이유는 이제 뭐 제 판결문을 읽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났고 그래서 어쨌거나 좀 애플한테는 엄청 신나는 뉴스고 이제 그 에픽 게임즈는 뭐 이제 다 잊혀졌겠지만 왜 포트나이트 요즘 잘 나가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했고 어쨌거나 양쪽 다 항소한다. 에픽 게임즈는 9개 항소고 쟤는 1개 항소. 그래서 다 항소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몇 년 뒤에 한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거 반독점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어? 약간 이런 법이란 건 참 물론 이게 왜 안 됐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에픽 게임즈는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포트나이트로 계속 벌고 있고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서 무료를 열심히 푸는 이유가 포트나이트에서 번 돈으로 풀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가서 열심히 다운받고 있는데 네. 하진 않고. 근데 결국은 모바일에서 하는 게임들은 애플이나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둘 중 하나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 애플과 구글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포트나이트가 단순히 PC 게임이었으면 둘하고 관계없이 그냥 에픽 스토어에서 팔았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 여튼 그러네요. 사실 저도 판결문을 모르니 네. 그럼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iOS 앱 내부 결제를 할 때도 뭔가 외부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려 있어요?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저는 한 있긴 번도 못 한데. 봤어요. 그게 저도- 됐으면 리디북스에 이미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판결이 iOS만 안 되나? 났잖아요. iOS만 안 되나? 안드로이드는 그 되나요? 한국 판결도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그러네요. 이거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모르겠네. 나네. 그러게.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애플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가 그냥 습관상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음. 결제하는 것들은 네. 웹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도. 모르고 있을 수도. 그래서 그것들이 다 누구지? 이제 뷰어가 나오잖아요. 뷰어? 그러니까 리디도 그런데 그 리디 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긴 뷰어만 있고 결제는 외부로 가서 그쵸. 그게 네, 맞아, 약간 맞아. 그걸 교묘하게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디 앱으로 하고 결제를 하면 맞아. 거기서 로그인만 하고 뷰어에서는 네, 로그인만 하고 걸리니까 얘는 뷰어야. 그럼 우리 법이 그걸 허용한 걸 수도 있죠. 뭐, 아무튼 뭐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피해가서 얘랑 내가 구분해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애플과 에픽의 싸움 다음 편도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세가 소식은 뭐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단신인데 네. 뭐 사실 둘 다 잊혀졌던 이름인데 세가가 이제 로비오라는 게임 회사. 세가 아시는 분 계실까? 듣는 분은 세가 로고를 보여드리면 세가는 아시겠죠. 세가는 아니려나? 세가 자체는 아니, 그래도 근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닌가? 팟캐스트는 아니야. 네. 이승우님이 세가 세턴이라고 네, 제가 바로 말해주셨어요. 전 이게 약간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근데 팟캐스트까지 유튜브 라이브는 좀 그런데 팟캐스트까지 가면 좀 젊으신 분들 네, 들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저희 대학생분들한테 인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세가라는 옛날부터 잘 나가던 게임 회사. 게임 회사 네. 일본 네, 회사죠. 세가가 이제 로비오라는 이제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를 알만한 세대가 또 앵그리버드는 아니죠. 세가보다는 앵그리버드가 훨씬 물론 나중이니까. 그런데 앵그리버드 10년도 안 되지 앵그리버드도 한 세대 전의 느낌이 그쵸. 들잖아요. 그렇죠. 앵그리버드는 그래도 앵그리 홍이 있었으니까 다들 어떤 형태로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소닉도 그렇고 세가에서 유명한 앵그리버드도 그렇고 일단 다 둘 다 영화가 됐으니까 캐릭터를 가지고는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 이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세를 세 총으로 날려가지고 돼지를 학살하는 건가? 네. 뭐 아무튼 집을 무너뜨리는 거죠. 집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돼지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돼지를 학살하는 게임이에요. 새가 화난 이유는 이제 자기 알을 돼지가 훔쳐가서. 그래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도 있어요? 그 처음 첫 1편을 시작하면 돼지들이 이제 알을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화나서 이제 한 마리씩 출동하는 아직도 있나 게임이? 그래서 그러게요. 요즘 앵그리버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한때 이렇게 엄청 유명했던 게임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세가가 로비오를 이제 1조 170억 정도의 유로로 하면 7억 600만 유로에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가가 이제 요걸 산 거는 뭐 자기네 이제 모바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 좋은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좀 잊혀진 게임 플랫폼 게임 회사인데. 근데 어차피 잘 나가는 걸 사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 거고 이런 인수가 약간 늘 그게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잘 나가고 있으면 본인들도 팔 생각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저희는 이제 좀 트렌드만 보니까 또 저도 게임은 잘 모르지만 게임을 한 번 또 뜨면 일정 금액으로 또 한 10년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좀 있어서 그때처럼 벌진 못해도 그런 거 하면 여전히 사용자층은 좀 얘네가 그런지 모르지만 사용자층은 있는 거고 그걸 들어오면 뭐 어쨌거나 여기 앵그리버드도 있네. 그러고 뭐 세가 모바일 게임 포트폴리오가 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찾아보니까 앵그리버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선 2가 있는데 다운로드 1억 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꽤 근데 우리가 보기에 망한 것 2가 같지만 평가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평가가 안 좋아도 1억 건이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왠지 그 처음에 원의 명성으로 사람들이 2를 쭉 샀다가 한 달 뒤에 다 지웠어도 그쵸. 다운로드는 1억 건인 거니까. 다운로드 트렌드를 봐야 되긴 해. 그래도 1조 원 주고 산 거 보면 어느 정도 지금도 뭐 파워가 있으니까 한 게 아닐까. 그렇겠네요. 뭐 잘못 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샀다고 하면 그냥 오랜만에 보는 둘 다 반가운 회사들이라 그치 이런 게 있었지 막 이런. 저는 세가가 아직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거의 요즘 못 봤으니까 소닉만 가끔 이번 작품도 평가가 안 좋습니다라는 리뷰만 보다가 그런데 아직 뭔가 포기하지 않았네요. 세가의 풋볼 매니저 2023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요? 풋볼 그런 매니저 거 계약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모바일용. 계약해서 했을 수도 있죠. 2023 풋볼 매니저가 들어와 있네요. 사실 소닉 말고는 아는 게 없네요. 그냥 어렸을 때 오락실 딱 가면 이제 처음에 세가 로고 쫙 가면서 딱 하는 그 설렘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소닉 노래가 나오는 거 외엔 기억이 없어요. 빰빰빰빰빰빰. 많이 봤는데 딱히 기억나는 거 소닉. 풋볼 매니저를 세가가 배급하네. 배급사가 세가네. 배급을 그렇군요. 개발은 아니어도 배급할 수 있죠. 그럼 아직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제가 몰랐을 뿐 세가 누나 잘 나갑니다, 여러분. 네.
오랜만에 들은 네, 옛 친구들 같은. 사실 저 아까 그 얘기 듣고 1조 어디서 났지 세가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그러네요. 돈을 진짜 잘 버는 데였네요. 네, 다음 소식은 GitHub 소식이네요. 네. 네.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도 반영된 뉴스인데 GitHub에 스튜던트 디벨로퍼 팩이란 게 있거든요. 네. 요즘은 그래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나요? 학생들만 제가 뭐 전 학생이 아니니까 가입자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뭐 학교 이메일이 있고 요즘도 학교 이메일 주죠. 학교 가면 주는 것 같아요. 저 AC.kr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주지 않을까요? AC.kr. 네. 저기 방통대 가면 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옛날에는 그걸 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뭐 메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굳이 그거를 학생들한테 줘야 나눠주는 게 그 되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인증을 많이 하니까 예. 주긴 줄 것 같아요. 보통 학생 할인할 때 그쵸, 그거 그쵸. 다 그걸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있고 뭐 서류도 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는데 그걸 하면 많은 서비스들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유료를. 예를 들어 GitHub이 제공하는? 그렇죠. GitHub인데 GitHub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뭐 트라비스도 되고 뭐 AWS도 뭐가 되고 이렇게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네. 걔네가 해주는 게 지금 잠깐 살짝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저 이걸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공짜인데 이걸 왜 안 써? 이 최신 스택들을 여기서 쓰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예전에도 막 트위터에서 홍보하고 그랬는데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 면세사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오신 분들 물어보면 주변에서도 많이 써요 그러고 지금은 재작년이죠. 작년부터는 여기서 GitHub 에듀케이션에서 그 스튜던트 익스퍼트 같은 이름이 스튜던트 익스퍼트 아닌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캠퍼스 익스퍼트. 네, 캠퍼스 익스퍼트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한국 분이 2분인가 3분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 4명인가 되는데 2분인가는 한국에 계신데 한국 분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냥 실제로 유학 오신 유학 오신 한국에 계신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이제 한 2분 정도 올해도 늘어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스튜던트 팩을 해서 이거 공짜로 쓸 수 있고 요 네. 리스트가 뭐 있지? 뭐 애저도 있고 뭐 길렌즈 뭐 스트림야드, 트윌리오, 뉴레릭 뭐 몽고DB 그런 거에 크레딧을 일정 주는 거죠. 그렇죠. 일정 이제 부분? 서비스마다 좀 달라요. 뭐 6개월 무료, 뭐 프리미엄 6개월 무료 이렇게 기간은 있어요. 계속 네. 학생 내내 쓰는 건 아니고 뭐 뭐래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해보려면 꽤 되죠. 뭐 유료 도구들도 좀 써볼 수 있고 그걸 사실 학생 때는 부담 되잖아요. 다 일일이 그쵸. 그게. 그래서 뭐 괜찮다. 근데 물론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좋은 걸 쓰다가 다시 내려가려면 피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뭐 공짜인데 안 써보려 네. 이유 없죠. 근데 거기에 이번에 원패스워드가 들어왔다. 네, 원패스워드가 들어왔어요. 원패스워드. 원패스워드는 기간 내내 쓸 수 있나요? 학생 기간 내내? 조건을 한번 볼까요? 원패스워드 진짜 좋아하는 툴이잖아요. 우리가. 원리어네요. 원리어. 1년. 네, 인클루딩 원패스워드 디벨로퍼 툴. 매년 인증하면 계속 주는 거예요. 디벨로퍼 툴이 뭐지? 디벨로퍼 툴이 있나? 네. 매년 1년. 매년 학교를 바꾸면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1년 쓰면 네.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돈을 내셔야 된다. 이거 1년 완전 뒤에는. 완벽한 9.99? 락인이 되고 1년 월 뒤에 9.99인가요 지금?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4학년 때 하시면 이제 취직을 하시면 그렇죠. 월급에서 낼 정도의 가치가 있다. 원패스워드는. 저는 학교들이 원패스워드 계정 정도는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국가에서 줘요. 국가에서. 그러면 너무 국가가 특정 회사 밀어주는 꼴이 되니까. 여러분 여러 개 주식 하나 사지 고르면 돼요. 마세요. 뭐죠? 비트월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게요. 우리 해줘야 된다 공인인증서 생각합니다. 만들 금액 조금만 빼서 그러니까 이런 거 딱 하면 우리 의외로 원패스워드 홍보를 많이 하니까 하다못해 K 패스워드 만들어도 저는 원패스워드 비슷한 경험을 줄 수 있다면 가입할 것 같아요. 안 돼. 그건 이제 중앙에 저장해 놓고 털릴 것 같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죠. 저는 정부가 하는 거는 반대인 게 그럼 북한이 거기만 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원패스워드는 본사가 털려도 내 패스워드 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죠. 내 볼트랑 본사가 털려도 내 볼트를 가져가도 몰라요. 네, 알 수가 없다고 없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다라고 해주면 저는 그러면 네, 쓸 것 할 수 있죠. 전 그래도 원패스 쓸 것 같긴 하지만 왜냐면 안전하잖아요. 저기 털려도 내가
그죠. 그리고 이미 우린 락인이 되어버렸고 아. 사실 저는 원 패스워드를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옮겨갈까 하는 중인데 그래서 이거는 꼭 써야 된다. 원패스워드는. 그 중요한 원패스워드가 GitHub 디벨로퍼 팩에 들어왔다. 아, 그렇죠. 1년 무료로 쓸 수 있다. 지금 내가 학생 메일이 있다. 이 학생으로 등록. 그 사이트 가시면 등록 조건 같은 게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된다 하시면 원패스워드를 1년 무료로 쓸 수 있고 이러면 이제 패스워드를 35자 이상 세팅할 수 있다 이제. 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근데 이 스튜던트 팩 자체가 되게 좋네요. 그게 이거 괜찮아요. 말고도 지금 오히려 학생분들이면 1년 뒤에 돈 내야 돼 이런 서비스들보다도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여기 커리어 커리어 리디니스 여기 이쪽 챕터에 보면 알고리즘 익스퍼트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인터뷰 케이크 그러니까 뭐 아마 면접 보는 거 도와주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약간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거 네. 그리고 회사 갈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것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학생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itHub이 MS 인수 이후로 자꾸 이런 좀 학생들을 키운다 아니면 오픈소스 생태계를 확장시킨다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네요. 최근에 또 무슨 기능이 그렇죠. 무료화되지 않았나요? GitHub에서 기능 무료가 뭐가 됐지? 기능이 사실 요즘 많이 나오긴 해서 기능이. 네. 저 얼핏 보고 넘어가서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에듀케이션 팩은 에듀케이션은 좀 보시면 좋은 게 이렇게 뭐 티처 선생님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코딩 교육을 하면 그러면 요거랑 연계하기 좋죠. 뭐 프로그램도 걔네가 안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클래스룸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아마 제가 정확히는 아는데 그거를 하면 또 선생님도 받을 수 있는 게 왜냐면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그게 지원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조금 기억이 나고 또 이렇게 하면 학생할 때도 학생한테 유료 프로그램을 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무료로 나왔으니까. 뉴레일 이렇게 붙여봐. 뭐 하면 돈 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는 뭐 무료로 다 되니까. 3개월 무료라고 하더라도 네. 한 학기는 네, 충분히 그쵸. 커버하니까. 그런 거는 되고 또 이건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거죠. 이제 옥턴십이란 게 나와서 약간 학생하고 회사하고 묶어주는 인턴십. 오. 네. 거기다 옥토퍼스를 붙인 거군요. 그거를 그렇죠. 다 옥토 네. 그걸 붙이니까 해서 이제 회사도 모집하고 학생도 우리 학생도 해서 그 연결해 주는 것도 이제 최근에 인턴십 프로그램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채용 시장이라고 하나요? 그 원티드나 네. 뭐 사람인 이런 것까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래 있었거든요. 깃허브에 그래요? 네. 망했죠. 지금 없을 거예요. 몰라요. 있었어요 예전에. 오. 그 구직 사이트 같은 거 있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는데 그걸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개발자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무조건 혜택이니까. 그렇죠. 네. 꼭 여기서 직접적으로 안 해도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하면 업계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기타 락인 해놓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할 만한. 왜냐면 교사들이 알아서 락인을 막 시켜준다는데 중학교 요즘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막 이렇게 하니까 락인을 미리미리 시켜준다는데 뭐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영리하다. 근데 이거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졸업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많이 클라우드에서 많이 작업을 한대요. 근데 그 비용을 본인들이 낸대요. 학교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디서든 뭔가 좀 지원이 돼줘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게 아니면 개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랜다 학교에서 서버를 제공을 해주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는 그게 아니라고 무조건 아마존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면 사실 학교에서 뭐 크레딧을 준다거나 10만 원 정도 크레딧을 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게 부러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학교의 느림을 생각하면 좀 그런 거에 감 빠른 교수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쵸, 이렇게 그쵸.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좀 널리 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좀 일단 원패스워드는 좋다. 그렇죠. 네. 원패스워드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신만 계속 하나요? 이 정도 하고 네. 넘어갈까요? 네. 예. 브루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본 건데 제 트윗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맥OS는 홈브루라는 게 있잖아요. 네. 홈브루가 지금 만들어진 지 14년 됐다는 거 보니까 와, 오래됐네요. 14년이면 2009년에 만들었는 홈브루 거죠. 만든 분이 어디에 입사 구글에 갖다 잘린 떨어졌죠. 네, 그래서 떨어졌죠. 사람들이 막 얘를 안 뽑으면 도대체 누굴 그쵸. 뽑겠다는 거야 막 그랬잖아요. 분노 맥스 호웰 인데 직접 썼죠. 자기가 떨어졌다. 네. 구글 직원이 다 내가 만든 걸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건 좀 저는 보면서 내가 만든 걸 다 쓴다고 내가 그 회사 갈 수 있나? 야에 대해서 좀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애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만든 노트북 다 쓰니까 나 농심 들어갈래 이게 이런 거. 라이너스 토바이즈는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그렇기도 짧긴 하지만 한데. 일부러 오픈 소스 개발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오픈 소스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니까 그렇죠. 그런 용도로 그때 제가 딴 거랑 헷갈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칠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사건을 합친지 모르겠는데 기획 감각을 해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냐 가지고 이제 또 2차로 붙은 그러니까 어떻게 맥스를 떨어뜨려라기보다 그걸로 어떻게 검증을 해. 약간 요런 느낌의 그리고 약간은 좀 그래도 약간 딱 봐도 특화된 분야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 사람의. 그렇죠.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야물 짜고 이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뭔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죠. 어쨌든 홈브루라고 맥OS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 쓰실 거예요. 맥북을 쓰시는 분은 이걸 안 쓰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저희 개발자 아니면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개발자 아니면 아니어도 안 가끔 쓰겠죠. 쓰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한 번은 괜찮아서. 어느 사이트 가서 복사해서 붙여넣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다. 보통 명령어는 부류죠. 네, 부류. 예. 그거를 이제 14년 전에 만들었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죠. 그래서 뭐 기술 설치하거나 뭐 프로그램 설치할 때 다 요걸로 맥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더 쓰기 어려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까먹었는데. 홍보를 있었군요. 네, 있긴 있었죠. 뭐 있었는데 얌얌님 아실 것 같지만 아무튼 그거 말고 뭐가 그런 거 있었지? 있었는데 이제 만들어졌고 맥포트 뭐 이런 것들. 네, 뭐 아 그런 맥포트 거, 예, 예. 기억나요 맥포트. 그런 거 가지고 설치했었는데 문제도 많고 아 뭐 맞아요. 잘 안 했는데 되고. 홈브루가 완전히 통일시켜 버렸죠. 네. 얘기하세요. 네, 그게 14년 전이고 작년에 T라는 TEA 차를 얘기하는 TAA라는 그 패키지 매니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또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지금은 사라졌던데 네.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거기 써 있었어요. 이거는 홈브루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라는 게 있고 이번에 지난주인가 홈브루 T의 GUI가 나왔어요. 그래 그게 프로덕트 헌트에 올라왔거든요. 네. 프로덕트 헌트는 그런 거 만들면 그쵸. 네, 광고하는 홍보하는, 홍보해주는. 네, 사이트니까 거기에 올라와서 이제 맥스 하웰이 글 쓰고 표 많이 받았어요?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맥주 하다가 이제 네, 스모님 말대로 이제 맥주 14년 먹고 이제 차를 마시는 간이 망가져서. 네. 근데 이번에 GUI 나와서 오랜만에 가보니까 홈브루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고 써있던 문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다가 이제 누가 물어봐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T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했더니 이제 Something New is Brewing이라는 글을 작년 한 3월쯤에 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제 그걸 대충 보면 작년이었으니까 13년 전에 홈브루를 만들고 잘 되고 했는데 돈이 되진 않더라. 이게 엄청나게 하는데, 예. 그리고 자기 이제 일도 그만두고 좀 풀타임으로도 하고 했는데 좀 생계 유지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 커뮤니티에 넘겼다. 그리고 이제 자기 없이도 홈브루는 이제 생태계는 잘 돌아가고 난 만족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 뭐 결혼도 하고 애도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아이템도 있고 뭘 하는데 친구 중에 이제 웹3의 열렬한 지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블록체인과 네. 걔가 이제 많이 약을 팔았구나. 약을 옆에서. 판 것 같은데 잘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계속 쟤는 했던 것 같고 그쵸. 그거를 이제 안 하다고 중간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해봤는데 별로 난 인상 깊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설득에 넘어간 것 같고 결국 그냥 자세히를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작년 글이니까 그 사이에 또 하는 거를 막 업데이트하진 않아서 네. 하는데 이제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X 그 만화에 그 이렇게 탑이 돌탑이 있고 이제 오픈 소스의 의존성에 대한 그 생태계의 취약함을 네. 알려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보셨을 가능성이 네. 꽤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요만한 돌 네. 아무도 관심 없지만 얘 떨어지면 근데 이거 탑 다 다 무너지는 무너지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지금 요런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T를 가지고 그 오픈 소스 메인터널한테 보상을 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구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먹겠다가 아니고 그쵸.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을 뭐 자기도 전반적으로 먹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만든 게 다 쓰는데 이 오픈소스의 이 문제는 계속 있고 네네. 결국 사람들이 그 오픈소스 문제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또 얘기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오픈 SSL 네.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지만 아무도 오픈소스에 기부 안 하는 그쵸. 거죠. 이 앞에 있는 그쵸. 거에 약간 내가 까는 그러면은 음악 저작권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그런 있겠네요.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약판애랑 네. 얘랑 창업을 해서 티를 만든 거고 그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 글이고 작년에 CLI 나오고 이번에 GUI 나왔으니까 그거를 해서 저도 티를 깔아봤는데 거기에 뭐 브루처럼 CLI도 있으니까 CLI도 되고 플러그인도 이렇게 뭐 깃 설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개념 아닐까요? 이제 뭐 엔진엑스도 엔진엑스 있고 엔진엑스 플러스는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T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플러스 모델을 그럴 수도 있는데 하면. 그러면 이제 올리는 사람이 네. 유료를 올려야죠. 내가 그쵸. 깃을 만들고 깃 플러스도 네. 올려야지. 저 사람이 깃을 갖다가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제가 추정하기는 네. 뭐 상상이니까 깃플러스에서 깃의 의존성이 많잖아요. 네. 깃플러스를 사면 깃을 만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닐까. 또 하는데 아직 그거는 글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뭐 의존성을 네. 잘 추적해 준다고 하면 오픈 SSL을 만든 사람도 결국은 그 의존성을 사용하는 그쪽으로부터 이제 보상을 그럴 수 있겠네. 가져갈 수 있나? 네. 저는 그 그림 보면서 그 되게 작고 중요한 돌멩이 하나, 네. 돌 기둥 하나. 결국 요거를 어떻게 유지보수해서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그림대로에 있는 걸 좀 해결을 하려면.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오픈 SSL에 엄청난 버그가 있어. 근데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아무도 고치고 싶지 않아. 그럼 코인으로 현상금을 거는 거죠. 이 이슈를 해결하면 100원 줍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아무도 안 고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오픈 소스 이게 결국 사업 아이템이 뭔지 모르겠는데 오픈 소스가 더 튼튼한 게 이제 진짜 견고하게 계속 쌓아 올라가지길 바란다면 오래된 이슈일수록 더 많은 돈을 그럼 지급한다. 그 돈은 누가 줘요? 그게 뭐 문제지. 모르죠. 이제 시세 조작을 하든지 뭐.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사실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없는 데서 계속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코인은 그냥 그걸로 된다. 약간 명예를 이제 코인으로 대변해주는 느낌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명예. 근데 어쨌든 저 TXYG 여기서 이제 하는 거기서 만들어야겠죠. 이 사람이 만들어야죠. 어떤 코인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회사를 그렇게 차린 것 같고 일단은 그 홈브루를 만든 사람이 패키지 매니저를 또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그냥 주목도는 그냥 쉽게 가져오는데 있겠네요. 과연 저는 사실 그 오픈소스 그 문제는 저도 좀 해결하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캠페인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와서 사실 그걸 하고 글을 쓴 거 보면 그냥 기부 시스템 같은 게 아니라 그 내부 의존성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 돌아갔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네. 그렇죠. 뭐 리액트만 엄청
기부를 받고 절로 안 돌아가고 한 게 아니라 고르게 여기서 이제 코어 얼마 전에 있었던 코어 JS 이슈도 언급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거기까지 이제 신경 쓰겠다는 건데 과연 저는 잘 되길 바라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너무 궁금하다. 네. 왠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코어 JS가 어딘가에 되게 숨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네. 뭐 제가 자바스크립트 쪽은 라이브러리 뭐가 유명한지 몰라서 그냥 A라는 게 있다고 하고 리액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리액트 누군가 리액트에다가 10,000원을 기부했어요. 그럼 리액트 그게 이제 어떤 코인으로 바뀌어서 유전성 있는 애들한테도 이제 쭉 쪼개지는 거죠. 0.00001 코인씩이라도 막 쪼개지는 식의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음악 저작권 관리처럼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저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설치 수가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집계가 확실하겠네. 결국은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그렇죠. 포인트고. 근데 사실 현재 그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그게 문제기는 해서 그렇죠. 이슈기는 하죠. 네. 저도 코어 JS 그 사건 보고 뭐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보면 코어 JS가 뭐 포춘 500기업에서 뭐 90%가 다 내 사이트에 내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얘가 재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지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들어서 저런 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막 한참 하다가 뭐 지금 다시 안 하긴 하는데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우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문구가 살아 있나 봐요 어딘가에. 그렇네요. This isn't a package manager. T is unified packaging infrastructure. 이렇게 네, 요건 그거네요. 패키지 매니저가 아니다. 네, 제가 봤던 건 이제 부루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게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얘가 만드니까 이제 불을 또 해. 그죠. 아르민 로나처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이썬 웹 프레임을 만들었어. 플라스크는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할 테니까. 누가 만든 아르민도 안 써. 플라스크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그쵸. 아마 그땐 그걸 의식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바꿔치기 하려고 하나 뭐 이런. 그렇군요. 네. 또 혹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거의 1시간이 그렇네요. 지나서. 오픈소스 얘기 나오는데 오픈소스 그때 생각했던 것도 말할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해서 그거 좀 정리해서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그래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엔 저 Something New is Brewing 저걸 가지고 2부를 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주 뒤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안 나와도 되지만 아니, 뭐 당장 2주 뒤에 안 해도 되고요. 뭐 좀 지나면 또 그쵸. 이쪽에서도 사업하려면 뭔가 더 정보가 나오겠죠. 하겠죠. 네. 오늘 1시간 그리고 저희 준비한다고 잠깐 틀어놓은 시간까지 하면 라이브가 2시간 됐는데 벌써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최대한 참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2주에 한 번씩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